언어케이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ASUS 쟁워치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언더케이지.com의 F77과 함께. 자, 이 친구는 ASUS 최초의 스마트워치죠. 안드로이드 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뭐 등등등. 일단 전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쪽에는 메탈 프레임이 있어요. 메탈 프레임이 있는데 뭐 상당히 마감도 괜찮고 차고 있을 때 꽤 편한 편이에요. 뭐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들과 다르게. 이쪽에 밴드가 있는데 가죽 밴드가 색깔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건 22mm 표준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밴드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ASUS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굳이 ASUS를 손목에 차고 다니는 사실을 광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되게 편해요. 이 스트랩 자체도 편하고 이 손목 두께에 맞게 조절하는 이 부분도 그냥 띡 빼가지고 이렇게 슉 늘려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밴드 자체는 꽤 마음에 들어요. 색깔은 제 취향은 영 아니긴 하지만 자 일단 그 정도. 이게 메탈 프레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도가 꽤 괜찮은 편인데 근데 사실 전면은 조금 실망해요. 전면에 그러니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랑 여기 그 베젤 쪽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보기 그래요. 좀 옛날에 브라운관 텔레비 보는 것 같은 외형이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일체감이 있는 모양새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뒤쪽에는 여기 전원키가 있는데 전원키가 누르기가 좀 힘든 편이긴 한데 누를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액션들이 거의 터치스크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수 들어가고요. 여기 충전 단자가 있고 여기 4개 스크루가 있고요. 이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하시려면 이걸 쓰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아까 이제 여기 충전 단자가 있고 전원키가 여기에 오게 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엉성하게 그냥 바닥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야 이건 뭐 모토 360 같은 경우에는 꽤 그럴싸한 충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실망이고 두 번째는 이게 대칭이라 그런지 거꾸로 꽂아도 꽂힌다는 거예요. 거꾸로 꽂아도 잘 꽂혀요. 하지만 거꾸로 꽂으면 충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꽂아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배터리가 2%인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뭐 어디 돌기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안 들어가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헷갈려요. 뭐 내가 멍청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웨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뭐 모토 360에서도 안드로이드 웨어는 다뤘지만 안드로이드 5.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롤리팝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위에 쭉 당기면 뭐 진동 끄기, 극장 모드, 야외 모드가 있어요. 뭐 문자 그대로 극장 모드는 뭐 극장에서 화면을 굉장히 어둡고 끄는 모드고 야외 모드는 뭐 시인성이 좋게 밝기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설정이 있죠. 설정에서 뭐 등등 있어요. 밝기 조절, 뭐 블루투스 켜기, 화면 켜짐 유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앰비언트 디스플레이인데 그러니까 화면을 이렇게 껐을 때도 여기 어둡게나마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쓰다가 이렇게 띡 하면은 어둡게 시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시계의 목적은 항상 어느 때나 시계를 본다는 건데 뭐 손목을 이렇게 틀면은 시계가 켜지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항상 켜져 있는 게 보기 좋죠. 이 기능이 배터리를 조금 먹긴 해요. 근데 이 기능을 껐다고 뭐 배터리가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시계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켜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 설정면에서 다시 보면은 뭐 그래도 이 친구도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기능들이 있는데 다시 가봅시다. 아이고 이렇게 화면이 꺼진다는 거예요. 극장 모드는. 자 화면을 2번 터치해서 다시 킵시다. 아이고 됐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웨어가 이런 식으로 조작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 기기 재설정, 시계 모드 변경, 뭐 접근성 정보 등등이 있죠. 정보에서 보면은 뭐 안드로이드 롤리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에는 시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텍스트에서 글자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기능 등등이 있어요. 이 친구 일단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기능을 봐야 되겠죠. 기능에서 뭐 오케이 구글 이라고 해서 말을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기능들이 있어요. 눌러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명령어들이 쭉 나와요. 이것들은 안드로이드 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이고 추가적인 앱을 사용하시려면 시작을 눌러가지고 여기 추가적인 앱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 앱을 가기 전에 기본적인 기능들로 가자면은 해서요. 오케이 구글 아르헨티나 인구수가 몇 명이야? 라그나로크 온라인 그 음성인식이 썩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오케이 구글 아르헨티나 인구수가 몇 명인가요? 좀 그냥 얌전히 좀 떠주면 좋을 텐데 이게 오케이가 구글 나우가 한국어 입력은 뭐 썩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명령을 한번 해봅시다. 메모 작성이 있죠.
근데 확실히 한국어는 자연어 입력이라기보다는 명령어를 좀 기록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되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말하면 되는데 한국어로는 메모 작성이라고 키워드를 따로 말해야 돼요.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메모 작성, ASUS 젠워치 리뷰 중이에요. 아니에요. 정화씨, 나 정화씨 몰라. 여하튼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음성인식이 별로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더더욱 이걸 기능을 잘 안 쓰게 돼요. 그렇다면 다른 기능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ASUS 젠워치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거를 차고 있을 때 폰에 비밀번호가 있어도 비밀번호 없이 바로 풀어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따로 까셔야 되지만 리모트 카메라 사진 촬영하는 기능. 그래서 폰에서 이렇게 뷰파인더가 보이죠. 폰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뷰파인더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렇게 눌러서 찰칵 하면 사진이 찍히는 기능 등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쓰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낭만적으로 쓸 수만이 없는 게 배터리가 그다지 길지가 않기 때문에요. 배터리가 하루를 쓰면은 대략 한 40% 정도 달아요. 이제 35%에서 40% 정도 달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대기 상태로 놓으면은 대기 상태에서 꽤 빠져요. 대기 상태에서도 뭐 하룻밤 자고 나면 한 15%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충전을 안 하고 이틀을 절대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틀 차로 넘어가면 이미 배터리는 30%대로 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동만 받았을 때 얘기예요. 진동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알림이 울리죠. 알림이 울리고 눌러서 휴대폰에서 바로 열든지 아니면 이 앱은 알림을 보내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답장을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고 여기서 아예 그냥 문자 입력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등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좋은 기능들도 배터리가 받쳐줬을 때 하는 얘기지 그냥 폰에 알림만 울리고 뭐 전화 알림만 울리고 전화 받고 이런 것만 해도 배터리가 그렇게 40% 닳고 이틀을 채 못 가가지고 매일매일 충전을 그것도 방향도 봐가면서 충전을 해야 된다면은 글쎄 이거를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리뷰에서 말했듯이 디자인도 꽤 깔끔하고 손에 차고 있을 때도 느낌도 괜찮고 별로 크지도 않아요. 뭐 G샵 같은 거랑 비교해도 이 정도 크기 때문에 확실히 나쁘지 않은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인 건 확실합니다만은 스마트워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스마트워치의 기본이 되는 거는 제가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알림이 제대로 깔끔하게 울리고 사용이 편리하고 배터리가 오래 갈 것이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오래 갈 것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아직도 만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격이 이제 미국에서는 199불 정도, 한국에서는 한 26, 7만 원 정도면 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가격을 주고 살 만한 의미가 있나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안드로이드 웨어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안드로이드 웨어 디바이스 중에 상급에 속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자체는 모토 360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만은 상급에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돈을 주고 따로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또는 사실은 그냥 스마트워치 전반적인 것 같아요. 를 살 만한 의미가 있냐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더 다양한 기능들을 포기하더라도 그냥 이번엔 뭐 아직 리뷰는 안 했지만 소니 스마트밴드 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보기는 괜찮고 뭐 안드로이드 웨어 기기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인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냥 전반적인 패러다임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웨어 자체도 조작성이 아직 너무 떨어져요. 사용하기 불편해요. 자, 에이수스 젠워치였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물건들이 나오겠죠. 다음 이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죠. 끝!